네, 안녕하십니까. 두각학원에서 개포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진민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역사교육 그리고 통합사회교육을 전공으로 졸업했고요. 이번 스타 강사 코리아 5를 통해서 최종까지 진출하여 이번에 여기 대치두각학원에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여기 적어뒀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 교재 이름이기도 해요. 민첩한 사회. 자, 우리 친구들 국영수 공부하느라 너무 바쁜 거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이 사회탐구 과목,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만큼은 가장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간으로 내신 대비를 끝낼 수 있게 해주자 라는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믿고 선생님이 주는 자료, 숙제 잘 따라오시면요. 우리 친구들도 민첩하게 내신 대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가 저절로 되는 수업.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가장 큰 동기부여는요. 결과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결과값을 얻는 거, 그거야말로 최고의 동기부여 아니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 결과로 우리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자라는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목표 어떻게 실현시켜 주실 건가요? 의문이 드시죠? 네,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포고 한국사와 통합사회 각 과목별로의 출제 포인트들과 이 출제 포인트에 대비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 먼저 가시죠. 자, 개포고 한국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완전히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이죠. 미래엔 교과서 한 페이지 가져와 봤는데 가운데에 있는 본문 당연히 중요하고요. 본문 옆에 있는 이 구석탱이에 있는 이런 자료들, 그리고 날개 내용, 그리고 사진, 심지어는 맨 위에 있는 이 사료들까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출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개포고 한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학교는 이 한국사를 꼼꼼하게 봐야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교과서를 대비할 거냐면요. 선생님, 당연히 한국사 교재 가지고 있죠. 근데 선생님은 항상 내신 때만 되면 교재를 싸그리 다 수정을 해요. 우리 개포고 미래인 교과서 기준으로 싹 다 개념 교재를 다 수정을 들어갑니다. 한국사 교과서는 사실 교과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서술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인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인 교과서에 없는 거는 과감히 빼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이 개념 교재에 넣어둡니다. 자, 심지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들도 선생님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이 개념 교재를 통해서 쭉 한번 수업을 하면요. 이게 바로 사실상 교과서 1회독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업 시간 안에 교과서 1회독 진행되고요. 그리고 숙제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교과서 빈칸입니다. 지금 이 교과서 빈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곳곳에 그리고 자료에도 꼼꼼하게 다 빈칸 뚫어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교과서 빈칸 채워오면서 숙제 해오시면 자연스럽게 2회독.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 보겠죠. 당연히 복습 테스트 보겠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3회독. 이런 식으로 서서히 차근차근 우리 머릿속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개포고 한국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순서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순서 문제의 유형도 다양하고요. 난이도가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순서 같은 경우는 큰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구조화를 머릿속에 잘 시켜두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간혹 가다가 내용을 너무 잘 외웠어.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 조천사면 수렴무역 장정,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너무 잘 외웠어.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모곤란하고 갑신전변 둘 중에 뭐가 먼저예요? 엥? 이거 완전 앵인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모곤란하고 갑신전변은 사실 그 흐름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학생은 이 흐름이라고 하는 큰 구조는 모른 채 단순하게 내용만 암기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한국사 공부하면요, 우리 개포고등학교 순서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일단 큰 구조를 우리 머릿속에 넣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 시험 범위인 일제강점기와 관련해서도 이 큰 구조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할 거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 영상 말고 맛보기 강좌에서 간단하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게 바로 백지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냥 종이 하나 주고요. 거기에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적어봐라.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연결되는지 다 적어봐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막상 우리 학생들 하다 보면 상당히 잘합니다. 맞아요. 사실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 맞긴 한데요. 이번 여름방학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백지 테스트를 본 그 시험지예요. 아, 이번에도 내가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라고 이제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뒀는데요. 이번에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백지 테스트를 봤어요. 진짜 백지를 딱 줬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 큰 구조에 따라서 쭉 흐름을 얘기하면서 다 적은 거예요. 빨간 펜이 지금 틀린 내용인데 빨간 펜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구조 만들고 이거 외우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사와 관련해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번 2학기 한국사 시험 범위 일제강점기와 현대사예요. 여기 파트 각종 정리자료 필수예요, 필수. 특히 우리 개포고등학교 순서 어렵게 나오죠. 특히 일제강점기와 관련해서는 연도를 안 외우면 풀 수 없는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공합니다. 연도 기준 정리 프린트요. 세세하게 다 적어뒀어요. 1900년, 1902년 이런 식의 연도 정리 자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제강점기와 현대사의 포인트, 사람 많이 나와요. 각 사람마다 업적 정리해 두시는 거 필수예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과서에 10페이지에 한 번 나오고 막 28페이지에 한 번 나와. 10페이지의 박은식과 28페이지의 박은식이 동일 인물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못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아. 다른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인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업적을 정리해준 이 프린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서술형 예상 문제 이런 거 있고요. 특히 우리 개포고 사료 주기화죠. 사료 관련해서도 정리 프린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사 수업 같은 경우는 각종 정리 자료와 함께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조금 길긴 하겠지만 우리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개포고 우리 통합사회로 넘어가 볼게요. 개포고 통합사회의 특징은 하나예요. 너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딱 몇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유형인데 지금 봐보면 딱 봐도 근데 어렵죠? 막 표가 있고요. 이 표에 대해서 교사가 채점을 한대요. 옳은 내용이면 1점, 뭐 틀린 내용이면 0점. 그렇게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빈칸이 뚫려 있는데 선택지 1번이 기억은 3점이다. 똑같은 문제예요. 기억에는 2점이 들어간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표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이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 해요. 이 문제는 지금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문화 이해 태도의 개념을 아무리 달달 외웠어도 이 문제 유형을 어떤 식으로 푸는지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외운 개념이 완전 말짱꽝이에요. 뭐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뭐 벤 다이어그램의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 을, 병, 삼각형으로 해서 막 서로 비판을 한대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알아야 내가 외워둔 개념을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래서 이제 개포고 통합사회가 몇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새로 보는 이제 유형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할 때 항상 이 문제 접근 방식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당연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유형들이 어렵고 낯설겠죠. 근데 다행히게도 또 당연하게도 저한테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낯이 익은 문제의 유형들이에요. 우리 개포고 통합사회 선생님들께서 어디에도 없는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죄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유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유형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잘 알고 있는 제가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문제를 그냥 잘 풀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문제 유형 다양한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맞는 대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강의 계획서에도 적어놨는데 특히 개포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빈출 유형들 있죠. 그 빈출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선생님과 모조리 다 같이 합니다. 문제 접근 방식부터 풀이 과정, 문제 해설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이 부족하면요. 여기 스튜디오 있잖아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촬영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러분 통합사회는 2학기 통합사회가 찐이에요. 작년까지는 통합사회가 교과서 하나였던 거 아시죠? 1단원부터 9단원까지가 있는데 그 난이도 순서대로 1, 2, 3을 정했을 때 그 1, 2, 3에 들어가는 내용이 죄다 통합사회 2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이번 2학기 때 나오냐면요. 1단원에서는 인권, 법 이런 거 있고 2단원에서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관 1학기 윤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진짜 윤리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3단원 드디어 나옵니다. 경제요. 경제하면 뭐다? 계산 문제다. 자, 그리고 4단원 세계와 5단원 지속 가능한 삶. 비교적 4, 5단원은 조금 가볍고요. 조금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는 1, 2, 3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우리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기존의 통합사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운 개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원이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통합사회 교재 정말 간단하게만 좀 보여주자면 당연하게도 기본 개념, 심화 개념 특히 우리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한국사하고는 조금 달리 내용을 풍부하게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딱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데 통합사회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표현 방식 아니면 교과서에 없는 그런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풍부하게 기억을 해둬야지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고 문제도 더 잘 풀려요. 그래서 선생님 교재도 기본 개념, 당연히 심화 개념 나뉘어져 있고요. 기본 자료, 추가 자료 이런 것들 다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일단 각 단원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기출이요. 기출을 통해서 이 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기본 개념 있고요. 그리고 심화 개념 있고요. 심화 개념까지 마치고 나서 바로 뭐 들어가냐면 OX 문제 들어가요. 자, OX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파악하고요. 이해됐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요. 이 단원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우리가 금방 이해했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가 이제 한 차시의 통합사회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시 안에 개념 수업과 이해와 적용까지 한 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제 난이도별로 제공되고요. 숙제와 관련된 해설지, 일반 해설지와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쓴 손글씨 해설지까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지금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에서도 연구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통합사회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출제하고요.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눈으로 통합사회 정말 예리하게 잘 분석하면서 대비해 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어쩌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만 하겠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호흡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굉장히 밀도 있는 호흡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 안 된 범위, 우리 친구들이 잘 못 따라오고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돼가지고 학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클리닉 하고요. 학원에 올 시간이 없다. 바빠서 학원에 올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줌이든 아니면 전화로든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도 이 전화로 테스트를 꽤나 많이 봐요. 우리 수요일까지 교과서 여기까지 내용 한번 봐오자 라고 하고 이제 밤 10시 반쯤에 전화로 간단하게 5분 정도 이제 내용 테스트를 봅니다. 가끔 가다가 이거는 웃겨서 가져왔는데 가끔 가다가 저를 튕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장난 삼아서 나 시험 보겠다고 하니까 막 전화기가 없어요 막 이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 광합성을 할 예정이니 통화가 누락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튕기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밀당을 당할 만큼 끝까지 관리를 한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시험 하나 끝나면 학생들한테 연락을 꽤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후기 딱 몇 개만 가져왔는데 부끄러워서 잘 읽지는 못하고요. 딱 몇 개만 보면 뭐 어떤 친구는 이것도 쌤이랑 한 거 뭐 개꿀 막 이러고 진짜 선생님 없으면 이제 문제 못 풀어요. 저거 다 풀면서 선생님이랑 막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이 친구도 계속 선생님이 강조했던 중요한 부분이 환청처럼 계속 들려서 탓 고를 때 한 번에 고르면서 풀었다 라고 이제 감사한 말들을 남겨준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후기처럼 선생님 강의 믿음직하고 우리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강의니까 우리 개포고등학교 친구들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